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까지 수리온의 마지막 소식이 제가 알기로는 최종 양산 기체가 실전 배치가 됐고, 그리고 그 양산 기체 자체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중동 국가, 어느 국가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국가의 수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뭐 이 정도에서 마지막이었는데, 새해가 들어서 수리온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이게 바로 이라크에 수출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지금 수리온의 현재 현황과 그리고 이라크의 수출 얘기 어떻게 된 건지 태 기자님 말씀 주시죠. 예, 언론에 난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드디어 한국의 수리온이 첫 수출이 성사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1,358억 원이고요. 그러면은 카이의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의 매출의 3.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계약 기간이 2025년 3월 30일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로 전력화가 12주년을 맞았죠. 그래서 육군 기동 헬기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양산도 다 남았고, 처음에는 육군 기동 헬기로 개발이 됐지만 이후에는 상륙 기동, 의무, 후송, 해경, 소방, 산림 등 10개 기종이 운용이 되면서 점점 신뢰성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재는 300여 대의 수리온이 국내에서 군 관용 헬기로 운영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상륙 공격 헬기와 소해 헬기 등이 추가로 개발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수출이 제대로 되고 성능이 발휘된다면은 수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라크의 수출이 성사되기 전에는 또 말레이시아 이야기도 살짝 나왔다가 미국 쪽의 회사에서 가격을 좋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밀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죠. 필리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필리핀 전임 대통령이 와서 항공점퍼 입고 탑승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선택은 달리 했었죠. 이 수리온을 보면은 애초에 개발 단계부터 어느 정도 확정됐을 시점에 국내용으로는 이제 군용과 민간을 합쳐서 한 300여 대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 목표를, 수출 시장이 지금 그게 정말 퀘션 마크였는데, 그쵸. 목표 자체는 한 200대 가까이 수출하겠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첫 관문이 제가 판단하기엔 비교적 빨리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 수리온이 과연 해외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가, 어떤 분야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는 동급 기종에 비해서 좀 단점으로 떨어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 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수출된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 과연 군용 버전이냐 아니면 민간 버전이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수출은 정작 이라크 내무부에서 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특수 구조 헬기, 소방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군사적인 옵션은 좀 제외됐을 겁니다. 특히 뭐 전자전 관련해서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거고. 그러면 이라크 입장에서도 군용으로는 아직 조금 쓰기가 애매하니 일단은 소방이 좀 헬기 출동 횟수가 많거든요. 써보면서 사막에도 괜찮은 헬기인지 한번 시험 삼아 돌려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얘기는 이라크에서 만약에 일종의 이게 테스트인데 잘 통과가 되면 이라크에서도 추가 구매를 하고, 다른 이라크를 지켜본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추가로 구매를 할 의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리온이 입증을 못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사막 지역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시 가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테스트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대로 채공을 하고 실제 작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수리온이 만약에 이번에 그 2대가 잘 된다면은 앞으로 중동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더 재미난 얘기인데, 수출은 했으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200대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2대 팔았으니까 198대 앞으로 팔 수 있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리온을 직접 비행하셨던, 조종하셨던 분들의 의견 아닙니까? 국내에 제일 많으시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 전에 조종했던 기종들이 UH-1, 코브라, 500MD 이런 기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종들에 비하면은 확실하게 상위 모드다.
네, 뭐 자동 비행, 자동 시스템 등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편의성은 너무 좋아졌대요. 그리고 비행 안정성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수리온을 1000시간 이상 조종하신 분들에게 다시 여쭤봤어요. 딱 깨놓고 운영자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운영자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군용으로 봤을 시엔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대요. 가장 크게 부족함으로 나오는 게 공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넓어 보이는데 내부 공간이 있었다고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대요. 헬기 시스템 옵션으로 보면은 레이더나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은 기존 헬기에 비해서 매우 좋다라는 의견을 하셨고, 특히 재미난 의견을 주셨는데 각 파트별 부품이 수입품으로 돼서 품질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또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다만 장거리 운용할 때 연료 부족으로 불편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계열 헬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정비성이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정비성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신뢰성에 관련해서 초기에 있던 결함은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FCS, 그러니까 자동 비행이죠. 이 장치가 탑재가 돼서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저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드는 게 구형 자동차 몰다가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모는 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수리온의 평가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것으로는 군용이든 혹은 민수용이든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부수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 열세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다른 동급의 기종은 또 다른 열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괜찮다. 다만 오래 쓸 근미래의 헬기는 당연히 아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귀추가 정말 주목되는 거는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셨는데 나머지 그러면 그 목표를 채울 수출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 의견을 좀 드린다면은 녹록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그런 헬기들이 더 좋은 헬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물론 비싸지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량의 헬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죠. 네. 네. 그런데 반면에 많은 국가들은 그렇게 헬기를 많이 운용하지가 않거든요. 군용 입장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헬기 보유국으로. 그럴 정도로 대량의 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과연 수출에 성공할까? 물론 응원하지만 약간 좀 비관적이다. 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게 그 실제 조종사분들의 의견에 완전히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하셨거든요. 표준 고도, 기준 고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차이가 현재 서방 세계 수송 헬기인 UH-60보다는 현저히 적어서 당연하죠.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부르기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고 수준의 헬기와 비교해서 그렇지 쓸만한 헬기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게 종합적인 평가고요.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더 염두에 둬야 되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범용성만 추구하기보다는 항공기 본연의 안전성 더 확보한 뒤에 수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신가 봐요. 또 추락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동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초기에는 진동 문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고쳐졌대요. 그런데도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고질적 문제, 지금 얘기한 그 고질적 문제와 앞서의 뭐 파워 부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는 기어박스 국산화인데 그게 결국 성공을 했기 때문에 UH-60의 엔진 파워를 밀파워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근접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공간적 제약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설계가 그렇죠. 원래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런 건 좀 희망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로 뒤에 또 그게 나옵니다. 아, 기어박스 얘기가. 예, 뛰어난 엔진 대비 부족한 기어비 해소. 예,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해서 될 거고요. 차량으로 치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유명무실하게 두지 말고
개발을 지속하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사용자들의 임무 수행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기상 레이더, 디맵 등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자리를 먼저 잡고 항공기를 변형해서 수출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가격인데 이 합리적인 가격을 잘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셨고 조종사의 입장에서 수리온은 매우 편리한 기종이라는 건 사실이래요. 근데 이라크나 사막 지역에 수출할 때 변수가 하나 있을 만한 게 더운 지역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서 엔진의 성능이 100%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리오 기체가 처음부터 군사용으로 사용되기에는 그 나라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수출하고 손 떼고 있지 말고 그런 새로운 환경의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해서 사막 지역에서도 문제없이 운행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향후에 수리온에 개량에 도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자재에 대한 확실한 대비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군용으로 수출을 생각한다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 쪽에서 수리온을 오래 다루신 분인데 그분 말로는 온도의 영향 그다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현 기체 설계로는 좋은 엔진의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수리온에서 사용하는 엔진이 구형 아파치나 구형 블랙호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뭐 사막에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도 항속거리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게 아까 뭐 사막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벌써 UH-1도 그렇고 UH-60도 그렇고 그거의 계열 엔진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인지도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군용 경우 타겟으로 잡아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UH-1H 또는 그와 유사한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 근데 그 국가들이 80개국 정도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국가들한테 세일즈를 좀 강화해서 한다면은 워낙 가격에 강점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있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럽의 기체와 경쟁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체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기체들을 그 급을 선호하느냐 이 급을 선호하느냐 그 문제지 우리와 동급을 선호한다 그러면 결국은 경쟁국은 유럽 국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스트도 당연히 유닛 코스트는 물론 프로그램 코스트도 쌀 거고 그렇다면은 why not? 못할 것도 없죠. 못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모든 것들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뭐 이겁니다. 출연진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수리온이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몇 프로 정도 만족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UH-60을 한번 타본 사람 입장에서 내부 용적이 작다는 거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민간인이 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장이 가벼울 테니까.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용 배낭 메고 무기를 가지고 탑승을 하기 때문에 내부 용적이 작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실물을 저도 봤는데 실물 보고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좀 못생겼어요. 네, 좀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밀덕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 마이너스 요소긴 한데 사용하는데 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왔다면 뭐 자신 있게 한번 팔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조종사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김 PD님 얘기는 결국은 이거 같아요. 사용하는 군, 탑승하고 있는 군 이제 병력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인데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UH-60에 맞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착륙했을 때 이게 내리거나 타거나 할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서 뭐 공간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더 슬림화한 그런 분대를 갖고 있어요. 분대 규모가 탑승하기에 적합한 게 바로 군용 헬기의 기동 헬기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UH-60에 비해서 물론 좀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만큼 분대 TO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해소가 된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100점이라고 준다면 한 85점 줍니다. 일단은 저는 UH-60이나 이런 헬기는 아마 민간인 중에 제일 많이 타봤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탔으니까요. 그렇죠. 수리온은 초기에 좀 타다가 요새는 타본 적이 없어서 최신 기종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제가 안 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높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딴 나라 뭐 대통령도 뭐 타고 다니시니까 신뢰성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군용으로 쓰려면 실전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녹였냐 여기에 저는 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조종사분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군용으로 쓰긴 아직 살짝 네, 그냥 일반적인 임무에는 괜찮은데 군용으로 쓰긴 조금 그러니까 그런 실전성을 좀 더 받아들이면 더 좋은 군용 헬기가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반증이 항공여단에는 절대 실전 배치하지 않아요. 그냥 군단을 지원하는 항공단에만 배치하는 걸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육군이 이 수리온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역으로 드러나죠. 예. 아까 박 의원님께서 점수를 주셨는데 남은 두 분께서는 점수 주면 몇 점 정도 주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개선돼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아까 외형 얘기한 걸로 제 능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 65점 정도? 네. 저는 일단은 군 작전에서 사용되는 헬기의 기준을 이걸로 잡을게요. 한국의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가 타고서 갈 수 있는 헬기여야 됩니다. 뭐 특수작전 헬기랑은 약간 다르지만 그 헬기들을 100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수리온은 75점 정도 드리겠다. 나머지 25점은 어떤 게 가장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군 작전에 쓰려면 생존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 수리온에 대해서 생존성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게 자세한 요소로 간다면은 UH-60보다 생존 장비는 철저하게 갖춰졌는데 저는 장거리 능력, 항속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추가 장비들을 갖다 탑재를 못한다라는 것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수리온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있는 건 다 그냥 우리가 막 맞습니다. 그냥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